역시 이래서 김태리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각하게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이 검은 그림자는 이만해요. 김은희 작가님 속에 있는 그 제가 아낍니다. 실물을 처음 보시죠?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귀 극본을 쓴 김은희 작가입니다. 악기에서 구선영 역을 맡은 김태리. 염혜상 역의 오정세. 이용세 역의 홍경입니다. 저희 악기팀이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악기 속 숨겨진 TMI를 파헤쳐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귀한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유품. 너한테 꼭 전해달라는 유언이 있었어. 크기가 더 커졌어요. 커져요? 뭐가 커져요?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 뭐라고요? 주변에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요. 악기는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커진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1도 모르겠어요. 그쪽한테 악귀가 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앞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무슨 유품을 받았는데 못 가져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별로 크게 막 귀담아 들리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이랬을 것 같고 그냥 이 상황에서 뭘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안 들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엄마도 자꾸 부르니까 죄송한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러고. 제가 그동안 계속 쫓았던 악귀의 모습을 드디어 찾았는데 산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찾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지 이게 왜 이 친구한테 쓰여 있었으며 왜 이제 나타났으며 모르는 상태의 어떤 충격으로 악귀를 처음 마주치는 그런 정세였던 것 같습니다. 팀플레이가 시작될 건데요. 팀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에도 서로를 좀 의심하고 좀 못 믿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관계성에서 오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중에는 완벽하게 이제 팀전이 되겠죠. 저희 악기가 아무래도 한국식 오컬트를 좀 지향을 하고 저도 사실 대본을 쓸 때 오정세 씨가 맡은 염혜상 교수를 민속학 교수로 설정을 한 것도 다 좀 한국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품을 좀 생각을 할 때 약간 현재에서는 보기 힘든 하지만 그걸 보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좀 성별을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소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배시댕기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붉은색을 좋아해서 차도 빨간색이고 지갑도 빨간색이고 그것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라고요? 아니요. 사진만 남기고 다 밀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사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요? 아공이를 담당하는 조왕 씨는 성격이 좋지만 측 씨는 달라요.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무서운 귀신입니다. 아니 설마 그것 때문에 고사를 지내라는 겁니까? 고사를 지내기 싫으시면 경건한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몇백 년 전부터 여길 지켜온 존재들이니까요. 그 대사가 저한테는 되게 중심을 잡게 해줄 수 있었던 대사였었는데 귀신들을 위해서 여기 공사 현장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지만 제사를 지내기 어려우면 경건한 마음이라도 가지세요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혜상이가 계속 살아오지 않았을까. 분명 내가 보이는 게 있고 내가 예측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도 무시당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받지만 그래도 내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계속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기를 좀 기획을 했던 게 킹덤을 같이 했을 때 그게 두 가지 아이템을 이거를 뭘로 할까를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컬트로 시작을 했다가 킹덤을 하면서 조금 그 백성들의 마음 좀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자료사하면서 체감을 좀 하면서 이걸 같이 한번 좀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생각들이 거의 뭐 그 염혜상 교수의 대사에도 좀 들어가는 있는데 민속학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약간 조선 뭐 왕실보다는 약간 좀 우리의 대중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믿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때는 훨씬 더 과학도 발전하지 않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건 뭐 가뭄이 일어나건 그럴 때마다 뭔가 하나 잡고 싶었던 뭔가 신앙의 대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절실함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맞춰봐. 그쵸, 되게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제 촬영 중에는 CG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듣고 들어가는데 후시라고 해서 ADR을 하러 갔을 때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매개체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나랑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뭔가 미세하게 다를 때 이럴 때 오는 되게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처음 악귀라는 존재를 대면하게 되는 그걸로 사용이 된 것 같고 되게 공포스러웠을 것 같다. 초반에는 그 무성의 어떤 무언가를 보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와의 싸움, 그러니까 내가 믿고 진짜로 봐야 되는 느낌이어서 초반에는 어색했는데 그것 계속 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나는 진짜로 내 체면을 걸어서 나는 이만큼 보인다 해갖고 심각하게 연기를 했는데 컷! 감독님이 이 검은 그림자는 이만해요. 되게 뻘쭘했던. 늘 그 크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둘이 거기 같이 이렇게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은 둘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꼭 항상 확인을 찍기 전에 하고. 굉장히 한국적인 오컬트를 좀 쓰고는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홍수 신화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발견되고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정과 좀 오브제를 좀 갖고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김태리 씨도 말씀한 것처럼 사실 거울이라는 건 되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낯선 약간 무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불 끈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울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고. 사실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런 경험을 하나?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무서운 지점들 좀 그런 걸 갖고도 왔고 약간 한국적인 오컬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품들을 한번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렵네요. 결국엔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악귀는. 그래서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되게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걸 흔드는 나쁜 생각들. 저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감정이 한이라는 거잖아요. 그 한의 결정체 이런 느낌으로 악귀가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도 김은희 작가님이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김은희 작가님 속에 있는 그 그게 악귀. 제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저도요. 제가 악귀입니다. 실물을 처음 보시죠? 악귀에. 사냥 씨. 엄마?
문을 열었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이 대사가 일단 가장 어려웠죠. 이제 악기로서 처음 이제 그럴 듯법한 대사를 이제 내뱉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리딩 때 모두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성인 여성의 느낌이었던 건데, 근데 일단은 그냥 던져보자 하고 던져봤던 게 조금 장난기 어린, 어떻게 보면 좀 어려 보이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작가님만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찾아가다 보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귀신이고 어떤 분노와 욕망만 남은 귀신이니까 좀 물불 안 가릴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더 쎄하고 가지고 노는 듯한, 근데 그것이 아이의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너무 좋았죠. 왜냐면 그 다음 대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사실은 먼저 연기를 하셔야 되고 촬영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약간씩 생각했던 악기의 생각들이 좀 달랐던 거죠. 근데 저만 좀 그걸 러프하더라도 악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게 그게 사실 기교로 이제 들어가면은 사실 다 가짜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귀신을 연기한다, 악기를 연기한다, 그런 게 이제 내가 처음에 딱 느꼈던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실제로 살았던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죽은 채로 지내왔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얘가 놓인 상황은 어떻고, 그렇다면 지금 얘가 어떤 톤으로 말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테리 씨 얘기처럼 그냥 악기인 척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진짜 악기 본체가 누구인지를 되게 많이 노력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어찌 보자면 동자 귀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죽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치기도 어리고, 그리고 그동안 사람도 많이 죽여왔고, 저는 그래서 그 톤이 나왔을 때 역시 이래서 김태리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그 악귀가 더 어린 느낌인데, 묘하게도 산영일 때는 어른이지만 약간 아둥바둥하는 느낌이 있었고, 악귀일 때는 어리지만 여유가 있는 느낌이 있었고가 분명히 다른 모습이지만,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사람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나게 극대화돼서 받아들여지는 그 안에서의 묘한 작지만 큰 어떤 차이를 표현해 줘가지고 이게 산영일까 악귀일까, 산영일까 악귀일까에 대한 갈등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엄청나셨어요. 탐복을 했습니다. 앞에서 되게 믿을 법하게 그런 기이한 느낌이 났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근데 저는 그 악귀를 완성시켜 준 건요, 이 악귀랑 붙었던 이 다른 상대 배역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혜상이가 저 한강 씬에서 얘를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왔던 이 애를 드디어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을 연기해 줬으니까 제가 뭔 짓을 하든 저는 그런 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아까 나한테 자수한 거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였어. 제가 그랬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그랬다면 믿어줄 거예요? 뭐라고?
사실은 좀 이 악귀란 드라마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뭐 기사들을 접할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죽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OECD 뭐 자살률 1위라는 얘기도 있고 주변에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좀 자살 스팟처럼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대표적인 장소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저 때 떠올랐던 건 사실 뭐 산영이와 작가님이 써주신 과거의 어떤 연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거기 뭐 많은 신이 설명이 되진 않는데 제가 해석하기론 홍세가 보는 산영이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솔직하고 당돌한 모습들, 꿋꿋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홍세에겐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던 것 같고 보통 자기한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끌림이 가잖아요. 눈길이 가고 홍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과거 산영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다리신도 그렇고 되려 좀 내가 본 이 친구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왜 이러지?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조금씩 더 신경이 쓰이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무슨 씬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떠오르는 씬 중에 하나가 홍세와 산영이의 그 과거 씬 중에 편의점 씬인데요. 그거 찍을 때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엄청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작가님 안에 있는 이 악기들이 나오기 전에 좋았을 모든 때. 이 아수라장이 펼쳐지기 전에 그때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굉장히 선하고 다정하고 좀 따뜻한 그런 장면이 짧지만 그렇게 슉 지나간 게 좀 기억에 남고 되게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의 관계는 좀 그런 데서 그 씬에서 굉장히 시작했다고 보고 어떤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이제 계속 둘 관계에서 이게 계속 오가는데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과거 씬에서 산영이가 농구장에서 돈 줍는 그 과거 씬이 나오는데 홍세가 바라본 장면이지만 시청자가 제3자가 봤을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할 수 있는 행동이거나 이런 건데 그냥 꿋꿋하게 자기가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아주 작게나마 응원하고 싶은 인물이다라는 정서는 그래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홍세도 청춘의 한 명이잖아요. 제가 악기를 쓰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여러 청춘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썼을 때는 그때는 홍세는 한번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는 되게 센 척, 뭐 산영이하고 같지 않게 좀 그랬던 그 자기 자신이 되게 창피했었는데 그런 산영이를 보고 아 이런 애가 있구나라고 약간 눈에 들어왔던 좀 그런 설정이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쓰면서 재밌었던 시기는 근데 요 얘기를 하면 되게 팍 깨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항준 싫어하거든요. 휘문고등학교 워낙 농구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항준은 운동을 너무 못해요. 근데 맨날 이렇게 지켜보다가 땡 소리 나고 가면은 이렇게 도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언젠간 써먹어야겠다 했는데 하필은 요번에 여기 근데 깨면 어떡하지? 시청자분들이 알았으면 더 연기를 잘했을 텐데. 저는 사실은 이 세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이 혜상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재산은 가장 많고 가장 부유하게 살았지만 어렸을 때 엄마도 잃고 어디 기댈 만한 사람도 한 명 없고 그런데 자꾸 보이지 말아야 할 건 자꾸 보이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이 마음을 겉으로 들어주는 어른도 사실은 그 김원혜 선배님도 들어주는 척만 한 거잖아요. 진짜 믿어주는 게 아니고 너무 외롭게 살았을 것 같은데 혜상이가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살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 기성세대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의 그런 분들이 살기가 힘든 사회를 만든 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 한참 아름다워야 될 청춘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사들을 볼 때마다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젊지만 되게 아름다운 분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산영이는 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다운
선택을 좀 계속 끝까지 했던 산영이를 통해서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부터는 각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큰 약점들 드러나면서 그로 인해서 그걸 잡고 흔드는 악기 때문에 세 명 다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근데 하지만 그런 어떤 아픔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간 팀이 돼준다고 해야 되나요? 각자가 약간 흔들릴 때 좀 잡아주기도 하고, 좀 홍세도 이제는 결국 이 사람들을 믿을 줄 알게 되는 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 명의 출연진이 결국에는 좀 성장을 하면서 끝이 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완벽한 답인 것 같고요. 그럼 상품은 제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대본이 아직 안 나왔을 때 이제 계속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제가 항상 들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 혜상이의 외로움 같은 것들을 내가 아는 순간, 그러니까 그것과 이렇게 맞닿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들어갔고 그런 씬들이 남아있고, 그 씬들이 오기 전까지는 또 어떤 상처받는 부분이나 대립하게 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정리 좀 해봐요.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외로운 인물이고 부유하지만 그게 행복하지 않은 인물이고 사회적으로 조금 부족한 어른이었는데 여러 사건들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저는 후반부에는 친구가 생기는, 나만의 친구가 생기는 어떤 저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저도 작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이란 게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뭐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던 것만 이제 믿다가 들어오는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믿어 나가고, 그러면서 추후의 믿음까지 생기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거나 흩어져 있을 때는 일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뭉쳐야지 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약점이나 악기로 인해서 흔들릴 때, 그럴 때 누군가는 옆에서 손을 잡고, 얘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끌어서. 이번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좀 배우들하고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50대 그냥 아줌마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춘들에 대해서 되게 좀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되게 재미있었던 작업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만큼 저희가 그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공감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긴장감. 공포와 스릴, 메시지까지 다 갖춘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 드라마 악귀.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